고통을 안긴 것 아닙니까? 이건 글쎄 공직자로서 이 도리가 아니죠. 국민에 대해서는. 그 다음에 나가면서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이 아주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듯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, 이거는요 국민에 대해서 그 민심에 복종한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오히려 광화문에 나왔던 그 많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. 당신들 나가래? 그래 알아서 나갈게.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요. 조국 장관 그 사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현실 인식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퇴 발표 1시간 후에 소집한 수보회의, 그러니까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게 전부입니다. 국민에 대한 사과는.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육성으로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서. 그런데 자신의 참모들 앞에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요. 검찰개혁 정말 잘했다.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.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. 왜 송구했는지, 뭐가 송구했는지, 왜 갈등이 빚어졌는지. 이건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? 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.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. 조국 장관 임명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, 그런데 몰랐다는 겁니까? 이미 그때 조국하고 윤석열이 환상의 콤비가 아니잖아요. 아닌 게 이미 그때 드러났잖아요. 그 다음에 검찰개혁 두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? 지금 윤석열 검찰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. 거기다가 조국 장관 내가 이것만은 해놓고 나가야지. 이래서 검찰 내가 기어이 해놓고 나가겠어. 이런 결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발표 다 했잖아요.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. 그 다음에 국민에게 정말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지.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거친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그 많은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이게 참 위험한 일이죠. 왜? 우려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. 민심을 여전히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. 이 점에서요. 앞으로 저렇게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꼭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저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앞으로 정말 국정을 어떻게 걸어갈 건지 오히려 걱정이 더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 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, 인사 방식, 용인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 딱하고 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말이죠. 사실은 조국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?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자신의 인사 실패로 자신이 거느린 정부하고 여당 여기에 큰 상처를 입혔으면 그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요. 문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를 시작할 때 81%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 높은 지지율을 받았죠. 기록적인 지지율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뭘 생각했어야 하냐면 내가 국민들로부터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%였다. 이 점을 잊지를 말았어야죠. 국민들이 나를 정말로 지지하고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나를 뽑았다.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야 됐습니다. 그러면 취임 초기에 그 높은 지지율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.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득표율은 잊어버리고 당장의 그 지지율만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엄청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옛날부터 과거 오래전부터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로 예정됐던 사람인 양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죠. 그 주변 사람들도.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절반으로 완전히 꺾였습니다.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요 40% 벽도 깨져버릴 거예요. 그 다음에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%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 이게 민심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걸 뭐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그 청와대에 무슨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.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. 참 편한 사람들이에요. 초기에 그 높은 지지율일 때는 그걸 말이지 내세워가지고 온통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찬성하고 떠받드는 줄 그렇게 알던 사람들이 불리해지니까 우리 그거 이제 신경 안 써. 이게 바로 국민 무시하는 언행이죠.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핵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을 존중할 리가 없죠. 문 대통령은요, 사실은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고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때 뭔가 잘못했다.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 그 인사가 아니다. 그거 옳은 인사가 아니다. 조국 장관, 조국 그 사람,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아니다. 이렇게 들었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그때 고쳤어야죠. 과즙 물탄개라는 말이 있죠. 논어에. 잘못을 깨달았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. 그런데 기어이 고집을 피웠어요. 그러면 뭐 조국 장관 보고 당신은 검찰개혁 그거 해놓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그다음 나가 이렇게 했습니까? 그렇게 인사를 억지스럽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니까 그게 대통령한테 도대체 좋을 일이 뭐였겠습니까?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조국 씨를 비호했던 현재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입니다. 조 전 장관이 형사법 권위자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
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조 전 장관은 현재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. 앞서 검찰 조사를 앞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. 저희 모든 것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질문의 덫에 걸리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합법적인 방어권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. 현재 조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실정입니다. 진술 거부 소식도 즉각 흘러나왔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진술 한마디는 검찰발 기레기의 보도로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에 있었다면 진작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? 따라서 검찰도 재판에 대비해 진술 확보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더군다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습니다.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 기소의 근거가 됐던 1차 공소장은 사실상 소설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 당장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여기에 동생의 구속은 물론 딸 조민 씨까지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조 전 장관에게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. 이에 따라 법 전문가인 조 전 장관도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진술을 하기보단 법정에서